자, 이제 자극과 반응이라는 단원인데, 자극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물리적인 현상들을 자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이 자극이 가해지게 되면 이 자극을 받는 곳이 우리가 감각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각기관에서 자극이 가해져. 알지? 그러면 자, 이 자극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일단 자, 빛이라는 자극이 가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빛에 의해서 시각이라는 감각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 빛을 받아들여서 시각이란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몸에 기관이 있겠지. 자, 그것이 바로 눈이란 말이에요. 눈. 자, 그 다음. 자, 소리라는 자극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소리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감각은 청각이라는 감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청각을, 소리를 받아들여서 청각이라는 감각을 받아들이는 기관을, 그 감각기관이 바로 귀가 돼요. 정확히 말하면 귀에 달팽이관이라고 얘기하죠. 알지? 자, 다음. 자, 냄새가 있어. 냄새. 그래서 냄새의 원인이 되는 것은 기체 상태 화학물질이거든. 그랬을 때 이 냄새에 대해서 냄새와 관련된 감각은 후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후각이 성립이 되는, 후각이 결정이 되는 감각기관, 바로 코가 된다. 알지? 자, 맛이라는 것이 있어. 맛은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다. 그래서 이 맛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감각은 미각이야. 그럼 이 미각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은 혀가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자, 우리가 이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감각 중에 또 하나가 뭐야? 이걸 우리가 다 묶어가지고 피부 감각이라고 그래. 자,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 그래서 힘을 통해서 아파. 통각이야. 알지? 자, 압력 있어. 누르는 힘. 누르는 거 압력. 그래서 뭔가 나를 누르네. 압각이야. 자, 온도가 있어. 온도가 올라가. 오, 따뜻해. 뜨거워. 오, 차가워. 그치? 그래서 얘를 온각, 냉각이라고 그래. 자, 거칠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칠어, 매끈매끈해, 미끄덩거려, 부드러워, 막 이런 것들. 자, 바로 촉각이라는 것이 있어. 자, 얘네들은 모두 다 피부에서 받아들인다. 이 때문에 이것들을 묶어서 요 5개를 묶어서 뭐라 하냐면은 피부 감각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자극 감각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피부 감각. 자, 이렇게 크게 5개고, 피부 감각은 통각, 압각, 온각, 냉각, 촉각 5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을,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을 감각기관. 그래서 시각은 눈, 알지? 그 다음에 소리는 귀, 달팽이관. 자, 냄새, 후각은 코, 미각은 혀. 그 다음에 피부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자, 하면은 요걸 피부 감각 여기라. 자, 얘를 피부 감각이라고 하면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 바로 몸의 회전.
기울기. 자, 이것이 우리 몸의 평형 감각이라고 해요. 자, 이 평형 감각은 우리 사람의 귀 안에는 있잖아. 두 가지가 있어. 세반고리관 또는 반고리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 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반고리관이 있어. 세 개의 세반고리관. 그리고 전정기관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 귀 속에. 그래서 귀는 청각하고 평형 감각을 담당한다. 알지? 바로 이것이 이제 자극의 종류, 그리고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 그러면 자, 이러한 자극들이 눈이든 귀든 우리 몸의 감각기관에 오겠지? 자, 그럼 봐봐. 길을 가다가 저기 QWR에 양용 영양을 봤어. 와, 씨. 와, 예쁘다. 자, 그건 뭐야? 내가 눈으로 시각이 왔잖아? 예쁘다 말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야. 그럼 예쁘다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은 우리 사람의 뇌, 중추신경계에서. 알지? 그러면 이러한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수집을 해서 모아서 판단을 할 거야. 맞지? 자, 판단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응을, 명령을 내리는 곳이 있어.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 우리 사람의 중추신경이라고 그래. 자, 뇌와 척수가 요게 해당이 됩니다. 알지? 그래서 판단했으면 어떻게 돼? 자, 어떻게 해라, 명령을 내려야겠지. 그래서 그 명령을 중추신경에서 판단해서 명령을 내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 명령을 어디다가 내리냐? 운동기관에다가 내린단 말이지. 그래서 운동기관은 그냥 우리 사람의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돼. 맞죠? 그래서 자극이 전달이 됐으면 그것을 감각기관에서 이제 우리 중추신경으로 넘어가고 중추신경 판단해서 운동기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자극과 반응이야. 그렇지?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자극이 왔고 거기에 대한 반응했을 때, 자, 감각기관에서 중추신경으로 자극을 전달해야 되죠? 자, 중추신경 안에도 무수히 많은 전달되는 경로가 있을 겁니다. 중추신경에서 운동기관으로 명령을 내려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은 요 과정에서 자, 전달되는 경로가 있단 말이야. 우리는 이 전달되는 경로를 뭐라 부르냐면 신경계라고 부른다. 알지? 신경계. 그래서 중추신경계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중추신경계가 있으면은 자, 말초신경계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가 중추신경계가 되고, 자, 말초신경계는 요 감각기관하고 중추신경계 사이, 중추신경하고 그 다음에 운동기관 사이에 연결되는 경로야. 그래서 이게 말초신경계라고 하고, 그래서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걸 다 배울 거야, 지금. 우리가 배울 내용이 앞으로 쭉 배울 내용들. 그리고 이 신경계는 기본적으로 이루고 있는 단위세포가 뭐냐? 뉴런이라는 단위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요게는 어떤 뉴런일까? 감각기관과 연결된 것은 감각뉴런. 자, 운동기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운동뉴런. 자, 요 중추신경에서는 자극을 수집하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잖아. 그러니까 어떤 정신활동을 담당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는 연합뉴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에는 감각뉴런이라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여기에는 운동뉴런이라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여기에는 중추신경계는
연합 뉴런이라는 신경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뉴런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야. 알겠지? 자, 이해됐니? 그래서 요게 대한 기본적인 걸 잘 봐야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항상성이란 것이 나와. 항상성. 자, 항상성은 어떤 생명, 자, 우리 사람으로 기준하면, 우리 이제 뭐 생명은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우리 몸의 상태를 늘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우리 체온 조절. 알지? 체온 조절.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성 조절은,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을 늘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야. 체온이 올라가거나 체온이 떨어지면 생명에 위험하니까 체온을 일정하게 조절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 조절. 그다음에 이 포도당이라는 거는 생명들이, 우리 사람이 생명활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있어서 그 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것이 포도당이거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포도당이 있어야 되지. 항상 필요하잖아. 근데 이게 지나치게 많아도 문제가 되고, 얘가 지나치게 적어도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는 늘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 이것을 우리가 혈당 조절이요. 혈당 조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생명체, 우리 사람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물은 세포액이라고 하고요.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고 있는 물은 조직액 또는 체액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안에는 염화 나트륨이라든가 염화 칼륨이라든가 이러한 식으로 여러 가지 이온 결합성 물질, 이온들이 들어가 있거든. 자,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무기염류라고 그래. 자, 그래서 얘네들의 농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 그래서 그렇잖아. 막 격렬하게 운동하면 탈수가 되잖아. 그래서 막 물을 먹어. 근데 물을 먹어도 몸이 금방 회복이 안 돼. 왜? 이게 땀으로 빠져나가면서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무기염류로 같이 빠져나가거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체액의 농도가 불균형을 이룬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먹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스포츠 이온 음료라고 하잖아. 운동할 때 먹는 음료수. 거기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니거든. 여러 가지 이온들이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의 농도를 조절하는데 관여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 바로 요 신경계, 알지? 그래서 말초 신경계 보면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감, 부교감 해가지고 흥분, 억제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뇌 보면은, 자, 이 뇌가 있잖아. 뇌는 뭐 큰 뇌, 작은 뇌, 중간 뇌, 사인 뇌,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간뇌라는 것이 있고요. 간뇌. 거기에서 우리 몸의 이러한 항상성을 조절을 담당한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는 그 항상성 조절에 대해서 배우고 주로 체온 조절과 혈당 조절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거야.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배울 거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각각의 먼저 감각기관, 그 감각기관에서 어떤 자극이 오는지,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배울 거야. 이거 다 배울 거야. 알겠지? 이거 다 배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내용이 더럽게 많아. 그리고 달달달달 외워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할 게 뭐다? 시각. 눈에 대해서 배우자. 눈. 알겠죠? 자, 시각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극원이 뭐다? 빛. 정확하게 사람은 무슨 빛?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딱 하나밖에 없어. 가시광선이야. 알겠지? 자, 동물은 가시광선만 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 다른 빛도 봐요. 자, 특히 막 새들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자기장의 빛도 보여. 그래서 자기장의 빛을 보고서 얘네들 방향을 찾는 거야. 막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적외선도 볼 수도 있고 자외선도 볼 수 있고 다양하게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습과 동물이 보는 모습은 달라요. 형태는 똑같지만은 거기에 색깔이라든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사람은 무조건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인 곳이 바로 눈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눈깔이에요. 눈알이에요. 눈알. 눈. 알지? 눈이야, 눈. 그래서 눈의 그 시각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빛이 들어와서 상이 맺힐 거야. 자, 너희 중1 때 배웠지? 오목, 볼록? 알지? 그 개념이 같이 들어간다. 그렇죠? 오목, 볼록, 오목, 볼록. 그래서 사람의 눈은 자, 오목 렌즈니, 볼록 렌즈니. 볼록하지? 볼록 렌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가까운 데 못 보거나 먼 데를 못 보면은 이걸 조정해야겠지. 그래서 앞에 자, 렌즈를 넣는 거야. 그래서 오목 렌즈를 넣고 볼록 렌즈를 설치해가 안경이 그런 거란 말이야. 자, 바로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 눈에서는 빛,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니까 가시광선의 빛이야. 자, 가시광선의 빛을 받아서 모양, 색깔, 거리, 그쵸? 거리. 자, 이것을 세 가지를 동시에 느끼는 감각을 뭐라고 한다? 시각. 그럼 그 시각이 성립되는 곳이 어디다? 우리 사람의 눈. 그럼 이제 우리 눈의 구조와, 그쵸? 그 각각의 구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확대시킬게. 아니, 이 구조 있잖아. 이거 무조건 문제 나와. 이거 진짜 문제 나와. 자, 그리고 이걸 지금 잘 봐야 돼. 자, 일단 빛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곳이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자, 여기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여기가 홍채라는 것이 있어. 홍채. 홍채. 알겠지? 홍채. 자, 이 홍채와 홍채 사이에 공간 있지. 빈 공간이야. 그래서 이 빈 공간을 동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빛이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자, 이 빛이 동공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동공은 홍채와 홍채 사이의 공간을 동공이라고 그래.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돼. 빛이 많이 들어오면 이 동공의 크기는 좁아지고, 빛이 적으면 어떻게 돼? 동공의 크기가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는 바로 홍채가 있고요. 알겠지? 그리고 자, 그 홍채하고 붙어 있는 얘가 있지. 자, 여기 수정체가 홍채하고 연결되어 있는 여기 있지. 여기 홍채가 있고, 그랬을 때 여기 선모체 있지. 선모체. 예전에 모양체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그 홍채랑 연결되어 있는 이 선모체하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홍채의 두께 변화를 통해서 이게 동공이 커졌다, 작아졌다. 막 그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 상태로 이게 빈 공간이니까 안 되잖아. 빈 공간이니까 이물질이 들어올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 눈 앞에는요, 보호하는 막이 있어요. 보호막. 이 보호막을 각막이라고 불러요. 그치? 그래서 홍채 바깥을 감싸는 보호막이다. 자, 이것이 각막이고, 자, 이 각막을 통해서 빛이 들어간단 말이야. 투명한 막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빛이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굴절이 일어날 거야. 굴절이. 근데 이 각막이 매끈해야 제대로 굴절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각막에 상처가 나거나 이게 울퉁불퉁해지게 되면 들어오는 빛이 굴절이 변하기 때문에 이 통에서 상이 맺혀야 되는데 이 상이 여러 개로 겹쳐게 돼. 그래서 형태가 막 겹쳐서 보여. 이게 뭐야? 난시. 난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눈 나쁠 때, 지금 무슨 수술 많이 하지? 눈에? 라식. 그리고 라섹이잖아. 그 라섹이란 뭐냐면 이 각막을 매끈하게
각막에 매끈하게 만들어서 난시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원근, 그래서 이제 근실은, 원실은 이게 조절할 때는 각막의 두께를 조절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각막은 눈을 보호하는 맨 바깥쪽의 막이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각막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게 왜 눈알이잖아. 눈알 자체를 보호해야 되거든. 그래서 눈알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공막이야, 공막. 그래서 이게 맨 바깥쪽에 있는 막이 공막이에요. 이런 식으로 맨 바깥쪽에 있는 막이 공막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이 공막은 눈의 바깥쪽을 싸고 있어서 눈의 형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각막은 이 공막이 변해서 각막이 된 거야. 알겠지? 공막이 각막으로 바뀐 거야. 이쪽은. 그래서 이렇게 각막이 있고, 동공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렌즈 역할을 하는 거죠. 렌즈 역할. 그래서 렌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수정체예요. 수정체. 그래서 수정체는 렌즈 역할. 무슨 렌즈? 볼록한 렌즈다. 자, 그럼 볼록한 렌즈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알지? 자, 빛이 이렇게 들어오지? 그러면 여기에,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얘는 통과가. 자, 그래서 빛이 이렇게 통과돼서 굴절, 이렇게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굴절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 여기 접선을 그렸을 때 수직으로 해서 이렇게 굴절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굴절이 되면서 뒤에, 자, 요렇게 해서 상이 맺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교차가 되죠. 그러면, 자, 요렇게 돼 있는 사람의 형태에 대한 빛이, 왜냐면 이제 빛이 반사돼서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반전이 되면서.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굴절, 그래서 이 두께에 의해서 상이 맺히는 요 지점이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상과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수정체, 그러니까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상이 맺히는 곳이 망막이거든.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수정체다. 수정체. 자, 이 수정체 양 끝에는요, 선모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모체가, 알겠지? 선모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뭐 모양체 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모체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수정체는 그냥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 왜냐하면 근육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는 뭘 가지고 움직인다고 그랬지? 근육이야. 그러니까 수정체 자체는 근육이 없어. 자, 근육이 없으니까 얘가 뭔가 두꺼워져야 될 거나 얇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먼 곳을 볼 때는 얇아져야 되고,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조금 더 두꺼워져야 돼요. 근데 이 두껍게 하고 얇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바로 이 선모체가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 있는 선모체는 근육입니다. 근육.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양쪽에서 당기면 어떻게 돼요? 좁아지죠? 얇아지죠? 자, 밀면은 두꺼워지죠? 왜 넓어진다고 얘기하니? 얇다, 두껍다가 돼야지. 렌즈가 넓어져. 아니잖아. 렌즈는 두꺼워지거나 얇아지거나. 알지? 그래서 이러한 선모체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요 수정체, 렌즈 역할하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두께야. 그래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선모체다. 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수정체 앞에 보면 여기가 홍채라는 것이 있어. 그쵸? 여기 이제 이렇게 홍채가 돼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홍채가.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홍채라고 그래. 그래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빛의 양을 조절할 거야. 그러니까 이 홍채도 마찬가지로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당겨지면은 요 사이가 뒤로 밀리니까 요 사이 구멍은 어떻게 돼? 커지는 거야. 알지? 자, 여기에서 이렇게 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구멍이 작아지죠?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홍채의 수축 이완을 통해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고, 자, 선모체의 수축 이완을 통해서 뭐를 결정한다?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한다. 알겠니? 그래서 선모체의 수축 이완, 두께 조절. 자, 그 다음에 홍채는, 자, 동공의 크기 어떻게 조절한다? 홍채의 수축 이완으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야. 알겠지? 꼭 기억해라. 자, 다음. 자, 바깥쪽이 공막이죠? 자, 상이 맺히는 곳이 망막이에요. 알지? 상이 맺히는 곳이 망막이야. 그러면 지금 요걸로 해서 빛이 이제 들어오잖아. 그쵸? 그러면 들어오는 빛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자, 요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상이 이렇게 맺힐 거예요. 상이 이렇게 이제 맺힐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만 빛이 있어야 되지.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되니? 어두워야 된단 말이야. 맞니? 그치? 그러면 그 어둡게 해야 되니까 그 어둡게 하는 역할을 자, 누가 하는 거냐라는 거야. 어둡게 하는 역할. 바로 맥락막이다. 그치? 맥락막. 그래서 공막 안에는 공막 안쪽에는 맨 바깥쪽에 막이 공막이잖아. 얘는 그냥 보호하는 역할, 모양을 유지하는 역할 한다면 자, 어둡게 하는 역할. 그래서 얘는 검은색 색소가 있기 때문에 저 멜라닌 색소가 풍부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멜라닌 색소가 풍부하게 있다라고 그래요. 풍부하게 해서 우리 눈 속을, 눈알 안쪽을, 속을 어둡게 한다. 다시 말해서 사진기로 하면은 어떻게 돼? 검은 상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얘는 검은 상자에 해당한다. 알겠니? 자, 그리고 상이 맺히는 곳이 망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망막,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돼요. 망막, 맥락막, 공막. 알겠니? 순서가 이렇게 된다. 자, 망막, 맥락막, 공막. 그래서 망막 상이 맺히고 맥락막은 어둡게 하고 공막은 모양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역할. 알겠지? 그리고 이 공막은 동공 쪽에서는 뭘로 바뀐다? 각막으로 바뀐다. 알겠지? 바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망막에 상이 맺히면요. 자, 여기 수정체하고 망막 사이에 요 우리 눈깔 있잖아. 안을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이 안을 채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유리체. 그래서 눈알이잖아. 자, 눈깔을 채우고 있고, 투명한 물질. 그래서 모양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유리체야, 유리체. 만약 여기에다가 주사바를 꽉 찌르면 어떻게 될 거야? 쫙 당기면 유리체 물질이 빠져나올 겁니다. 난리 나죠? 왜냐면 여기가 빛이 여기가 이제 불균일해지면 어떻게 빛의 경로가 산란이 되니까. 이제 눈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야. 알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리고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자, 망막, 맥락막, 공막이야. 자, 망막에는 상이 맺힌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밖에 보던 모습이 이 상으로 딱 나타났어. 그럼 이 상에서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명령을 자, 이러한 자극을 이제 뇌로 보내야 되잖아. 중추신경으로. 그치? 자, 그러면은, 자, 요 망막에는, 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알지? 자, 일단, 상이 맺히는 망막에는 뭐가 있냐면은, 시각세포가 있다. 또는, 이를 우리는 시세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 시세포는 그 시각이 성립이 되게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죠? 시각이 성립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세포입니다.
그리고 이 시세포는 또는 시각세포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시각신경 또는 이제 우리가 시신경이라고 그래. 시신경. 그래서 시신경과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 신경은 아까 얘기했지? 무슨 뉴런이야? 감각 뉴런. 알지? 그래서 이 시신경과 연결이 돼 있어서 자, 여기가 이제 시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자, 우리 사람의 뇌로 전달이 됩니다. 알지? 그래서 이 시신경은 감각 뉴런으로 이루어진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각세포들이 이제 망막에 분포돼 있거든. 그치? 자, 그 중에서 상이 맺히는 곳이 있어. 물론 이제 바라보는 방향에,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 상이 맺히는 위치는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알죠? 상이 맺히는 위치는 차이가 나요. 그 중에서 이 시각세포가 가장 많아. 그래서 여기에서 상이 맺혀야 우리가 가장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 자, 그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은 황반이라고 그래. 황반. 그래서 시각세포가 가장 많이 모여 있어. 그래서 상이 가장 선명하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 황반에 상이 맺힐 때 가장 시각이 잘 보인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황반에는 이제 뭐 루테인이든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이제 있거든. 자, 이러한 물질들이 이제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황반에 문제가 생겨. 이걸 우리가 황반 변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황반 변성이 되면 어떻게 돼? 시각에 문제가 생기지. 왜? 이 황반은 시각세포가 제일 많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각이 성립이 되는데 이 시각세포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각이 잘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눈이 흐릿해지고 초점이 줄어들고 상이 잘 안 보이고 물체가 잘 안 보이고 심하면은 이제 실명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황반 변성이라고 그래요. 황반 변성. 그래서 그 우리 눈영양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 눈영양제. 보면 보통 이제 루테인 들어가지. 지아잔틴. 이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은 황반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야. 그러니까 너희나 나처럼 젊은 사람들은 나도 포함시키자. 나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나 집에서 있잖아 돋보기 쓴다. 진짜 책 읽을 때. 그래서 그러한 어떤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처럼 이제 그 시중에 있는 눈 영양제는 황반 변성을 막기 위해서 먹는 거야. 알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거를 먹을 필요는 없어. 알지? 너희는 그런 걸 먹을 필요 없어. 왜냐면 아직은 황반은 싱싱해. 쌩쌩해. 생생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알겠지? 자, 그렇다면 이 망막에 전부 다 시각세포가 다 있냐? 아니. 시각세포가 없는 지점이 있어. 왜 없을까? 시각세포가 있어야 되는데, 망막인데 있어야 되는데 없어. 왜냐면 이 시각신경 다발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은 맹점. 시각이 성립이 안 돼요. 왜 성립이 안 되지? 시각세포가 없어. 그 왜 시각세포가 없어? 시각신경들이 모여서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이 맺혀도 우리는 볼 수가 없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각신경이 다발의 형태로, 그래서 이 시각신경은 바로 이제 우리가 감각뉴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감각뉴런. 얘네들이 뭉쳐서 나가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눈의 구조입니다. 눈의 구조.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눈에 작용하면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더 하겠지만, 자, 맹점이야, 맹점. 자, 망막에는 맹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시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시각이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 맹점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안 보여? 그럼 거기가 맹점이야. 진짜로.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그럼 어느 순간에 이제 여기는 보이는데 여기도 안 보여. 그럼 거기가 이제 이 지점에서 상이 맺히는 곳이 맹점이란 얘기야. 그래서 맹점을 확인하는 방법이 밑에 나와. 알지? 병아리 나오네. 병아리, 병아리, 병아리. 자, 한쪽 눈을 가려야 되죠. 한쪽 눈을. 자, 한쪽 눈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 눈을 가린 다음에 왼쪽 눈에서 병아리를 응시를 해요. 그래서 숫자를 이제 계속 보는 거야. 이제 이런 이제 숫자를 계속 보다 보면은 1번을 봤을 때 병아리가 보이고, 2번을 봤을 때 병아리 보이고, 3번을 봤을 때 병아리 보이다가, 7번 되니까 병아리가 안 보여. 그러면 7번 지점을 봤을 때, 이때 이 병아리가 이렇게 와서 상이 맺히는 요 지점이 바로 맹점이 되는 거야. 자, 알겠니?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병아리 그림의 상이 맹점에 맺혔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맹점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사람의 눈은 두 개일까? 한 개가 아니라. 원근 조절이야, 원근 조절. 왜냐면 한쪽 눈 갖고 뭔가 할 때 이게 좀 불안정하잖아. 근데 이쪽으로 보고 이쪽으로 해가 두 군데서 빛이 오잖아. 하나의 물체를 두 군데서 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종합이 되면서 원근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제 좌우 시각도 필요하죠. 그치?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너희가 고등학교 가면 이제 배우겠지만 저기 그 중생대 때는 그 공룡이 시대였어. 그치? 그래서 중생대 말에 이제 그냥 큰 이제 소행성하고 충돌을 해. 그래서 이제 공룡이 이제 거의 많은 공룡들이 멸종이 돼. 거대한 공룡들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룡이 다 멸종한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크기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공룡이나 이러한 것들, 익룡, 이러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때 이제 그 포유류는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룡, 이제 그 소행성 충돌하면서 이제 그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잖아. 그러니까 이 포유류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숲으로 다 가버려. 숲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넓은 평야 지역에서는 이 공룡이나 어떤 포식자에서 피하려면 눈의 위치는 이쪽에 있었어. 포유류의 눈의 위치가. 그래야지 볼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거든. 근데 이제 거대 공룡들이 멸종하고 이제 이 포유류들은 숲으로 갑니다. 이제 왜냐면 작은 공룡들을 피해서 숲으로 가요. 그럼 숲으로 가니까 넓은 곳을 볼 필요가 없죠. 이제 집중을 해야지.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이 눈의 위치가 점점 앞으로 오는 거야. 앞으로 오면서 이 두 방향으로, 두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거리 조절이 되고 좁은 지역을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포유류의 눈이 점점 앞으로 진화가 되는 거야. 앞쪽으로. 무슨 알겠지?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바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각이 어떻게 될까요? 가시광선의 빛은 제일 먼저 통과하는 것이 어디다? 각막. 자, 동공은 홍채와 홍채 사이에 구멍이야. 빛이 통과하는 구멍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기관은 아니야. 그래서 동공을 통해서 들어온 빛이 수정체. 자, 유리체를 통과해서 유리체에서 빛이 교차가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망막의 시각세포,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많은 것이 황반. 맞죠? 시각세포가 제일 많은 것이 황반. 그래서 상이 맺히고요. 자, 시각신경이 빠져나온 것이 뭐야? 맹점. 그래서 맹점에서 시각신경이 빠져나와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예쁘네. 이렇게 되는 거. 뭐야, 공이 오네. 피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 자, 이해됐니? 그래서 눈의 구조 잘 봐야 돼요. 눈의 구조. 자, 가장 큰 게 이제 공막이야. 근데 앞쪽에서 여기가 뭐가 돼요? 각막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홍채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홍채. 그럼 요 사이 공간을 뭐라고 그래? 동공. 그리고 여기에 수정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선모체. 교체. 자, 그리고 어둠 상자 역할하는 것이 뭐다? 맥락막. 자, 여기는 유리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 상이 맺히는 망막. 자, 그리고 자, 시각세포가 없는 자, 여기가 뭐다? 맹점. 그래서 맹점을 통해서 뭐가 빠져나가? 그렇지, 시각신경. 됐니? 그리고 상이 맺히는 곳 중에서 시각세포 제일 많은 곳이 뭐다? 황반. 이게 눈의 구조잖아. 끝.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 알겠니? 그래서 막은 자, 공막, 맥락막, 망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막이 쭉 모양을 유지하는데 자, 우리 빛이 들어오는 쪽에서는 이 공막이 뭘로 바뀐다? 각막으로 바뀐다. 알겠지? 그리고 홍채와 홍채 사이 공간을 동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정체가 있는데 이 수정체 두께 조절은 선모체, 양쪽에 붙어있는 선모체 근육이야. 선모체 또는 선모체 근이라 불러. 그래서 이 선모체 수축 이완에 의해서 수정체 두께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거리 조절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눈알을 채우고 있는 것이 유리체고, 그리고 망막에는 상이 맺히는데 그 중에서 상이 선명하게 맺히는 곳이 황반. 자, 상이 맺히지 않는 곳은 맹점. 왜? 시각신경이 지나가는 곳. 나가는 곳. 알겠지? 이게 바로 눈의 구조인 거예요. 자, 됐지? 바로,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자, 이제 우리 눈의 조절 작용이야. 눈의 조절 작용. 자, 먼저, 빛의 양에 의해서 동공의 크기가 조절이 된다. 빛의 양에 의해서 동공의 크기. 즉, 주변 밝기에 따른 동공의 크기인데, 자, 이 동공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간이야. 홍채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 알지? 자, 그래서 홍채 크기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가 변한다는 거야. 홍채의 수축 이완이다. 알겠지? 자, 이거 지금 잘 봐야 돼. 그래서 여기가 수축 이완이라는 표현을 잘 봐야 돼. 수축 이완. 자, 주변이 밝아지면, 다시 말해서 빛의 양이 많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결정하려면은 시각이 성립되려면 적절한 양의 빛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적절한 양의 빛보다 너무 많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부시다고 하잖아. 그치? 눈이 부시다. 자, 너무 적으면 어둡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빛의 양에 따라서 자, 이 빛의 주변에 빛의 양에 따라서 우리 눈으로 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야 돼요. 그 동공의 크기를 조절할 때 관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홍채. 알지? 자, 여기가 홍채가 있습니다. 홍채. 그러면은 이 홍채가 자, 이렇게 밀릴 수도 있고요. 뒤로 나갈 수도 있어요. 알지? 그래서 자, 여기가 홍채가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요 부분이 이제 홍채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가 홍채거든. 여기가 홍채거든. 알겠지? 여기가 홍채고, 자, 요 사이의 공간이 동공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 홍채가 이렇게 앞쪽으로 서로 마주 보면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정면으로 봤을 때 요 검은 부 있지? 검은 부의 요 홍채 부분이 면적이 넓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넓어지니까 요 사이의 동공의 크기는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밖에 빛이 많은데 이 많은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눈부시니까 어떻게 돼? 이 동공의 크기를 줄여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할 거다. 이해됐니? 바로 이제 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홍채가 확장이 되면서 정면으로 바라본 요 면적이 증가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 사이 공간이 요 공간인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빛의 양을 감소시키는 거야. 자, 알겠죠? 자, 이번에는 주변이 어두워요. 주변이 어두워. 아우, 그래서 우리가 극장 안에 들어갔어. 그치?
극장에 나가서 그러면 확 어둡잖아. 그러면 시각이 성립이 되려면 항상 일정 크기의 빛의 양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 자, 들어오는 빛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서로 홍채끼리 서로 다가갔었잖아? 이번엔 서로 멀어지는 거야. 자, 멀어지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멀어지면서 요 안에 있는 홍채의 면적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수축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확장은 이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알겠지? 이완. 그러니까 이완은 늘어나는 거고 수축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 요 자리는 고정이 됐으니까 이완이 되면 늘어나잖아. 늘어나니까 요 사이 공간이 좁아진다면 자, 여기 고정된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수축이 되니까 여기서도 수축이 이렇게 되니까 동공은 확대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홍채가 이완이 돼서 면적이 커지면 자, 그러니까 이거 헷갈릴까? 자, 홍채가 이완이 돼서 면적이 커지면 동공의 크기는 줄어들어서 빛의 양을 줄인다. 알겠지? 이거 하나만 외워. 그럼 나머지 반대잖아. 자, 홍채가 수축이 되면은 면적이 작아지고 동공은 커지고 빛은 많아지고. 됐니?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이거는 이 홍채를 수축하고 늘리는 것은 우리가 대내에서 하진 않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중간 내에서 자, 얘네들을 조절을 한단 말이야. 중간 내에서 조절을 하고요. 그래서 갑자기 빛의 양이 많아지면은 어떻게 돼? 동공 반사라는 것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갑작스러운 빛의 양의 변화가 생긴다면 우리는 이것을 동공 반사 또는 홍채 반사라고 얘기를 하고, 홍채 반사라고 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홍채에 이완이 되면서 동공이 작아지고요. 빛이 확 들어오면, 자, 빛이 갑자기 어둡지? 그치? 우리 이제 불을 끄면 어둡잖아.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 홍채가 수축이 되면서 동공이 커져 버린단 말이야. 자, 이것을 우리는 동공 반사, 홍채 반사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는 누가 관여한다? 안구는 중간내 또는 중내라고 그래. 중간내 또는 중내에서 관여한다. 자, 여기까지. 어차피 뒤에 나와. 다 나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빛의 양을 홍채의 수축 이완으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조절하는 거야. 자, 됐니? 자, 이번에는 거리지. 거리 조절. 자, 우리가 망막에서 상이 뚜렷하게 맺혀야 근데 이게 멀거나 가까워지게 됐을 때 상의 위치가 망막 앞쪽에 맺힐 수도 있고요. 상의 위치가 망막의 뒤쪽에 맺히게 되면 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거리에 따라서.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까운 곳을 볼 때와 먼 곳을 볼 때 이 수정체 두께가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먼저 가까운 물체를 볼 때는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의 물체라더라도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은 그렇잖아. 가까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이 넓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상태로 눈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태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얘네들 수정체를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수정체를 통과할 때, 그러니까 정상적인 요 수정체인데, 자, 가까이 있는 물체가 크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큰 물체가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굴절돼 가지고서 자, 이렇게 이제 굴절이 돼서 자, 요렇게 해서 여기가 상이 맺혀야 되는데 망막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망막 뒤에 상이 맺혀버려.
그러면은 상이 뚜렷하게 성립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두껍게 하는 거야. 그럼 두껍게 하는 순간, 자, 어떻게 돼? 이 굴절이 더 많이 되지. 자, 이렇게 접선을 그렸을 때 이게 더 많이 굴절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망막에 상이 맺히는 거야. 그래서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게 되면 수정체가 어떻게 되냐면 두꺼워져서 망막에 또렷한 상이 맺힌다. 그러면 두꺼워지지 않으면 상은 어디에 맺힌다? 뒤에 맺히는 거야. 망막 뒤에. 그래서 망막 뒤에 맺히기 때문에, 알겠지? 자, 수정체는 조금 더 두꺼워져야 망막에 상이 맺히면서 또렷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죠? 바로 이제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멀리 있는 물체를 보게 되면, 자, 어떻게 될까? 자, 여기 지워도 되지? 자, 여기 이제 정상적인 수정체인데, 자, 가까이 있는 물체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근데 이걸 멀리 하게 되잖아. 그럼 멀리 하게 되면은, 왜냐면 이게 빛이 이렇게 됐을 때, 자,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공간이 작거든. 그래서 우리 눈에 보면은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이만큼 띄웠어요. 그치? 이만큼 띄우면은, 자, 요렇게 펼쳤을 때 어떻게 돼? 여기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온단 말이야. 알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 공간에 여기가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은,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눈으로 들어오는 영역은요, 좁아집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물체가 크게 보이는 거야. 같은 크기지만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고 가면 어떻게 돼? 좁아 보이는 거야. 작아 보이는 거야. 가까이 있으면은 커 보이고, 그래서 나머지 주변에 오는 빛이 적어지니까 주변의 크기가 작게 보이는 거야. 얘를 초점을 이렇게 맞춰버리면. 근데 멀리 있는 걸 초점을 맞춰버리면 어떻게 돼? 요 공간이 우리 눈에 확 들어오잖아. 그치?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멀리 있는 물체를 보게 되면, 자, 멀리 이제 이렇게 물체가 있어. 그러면 얘가 이대로 들어오고요. 이대로 들어왔을 때, 자,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좁은 어떻게 돼요? 아주 나머지 공간이 넓어져 버리니까 얘가 눈으로 통과하는 빛은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좁은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서 상이 요게 맺혀요. 근데 문제는 망막은 요게 있어요. 그래서 먼 물체를 보게 되면 상의 위치는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상이 뒤로 밀린다는 거야.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상이 앞으로 밀린다는 얘기야. 그럼 상이 앞으로 밀리니까 망막 앞쪽에 맺히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 시각세포가 이 상을 못 받아들이잖아. 그치? 인지를 못 하잖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뒤로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져야 돼요. 그럼 얇아지게 되면, 자, 요 접선이 조금 더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길어집니다. 그래서 망막에 상이 맺히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망막에 상이 맺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수정체의 두께라는 거는 그 빛이 이제 볼록 렌즈니까 빛이 이제 굴절하면서 들어오는데, 가까운 곳을 볼 때와 멀리서 보는 똑같은 물체를 하더라도 가까운 물체를 볼 때와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는 이 수정체의 두께, 상이 맺히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망막에 맺히게 하려면은 이 수정체 두께를 조절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가까이 있는 물체는 큰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망막 뒤에 상이 맺힌다. 자, 그러면 얘를 망막으로 상을 보내려면 어떻게 돼? 더 두꺼워져야 된다. 굴절이 더 잘 돼야 된다. 알겠지? 자, 먼 곳에 있는 물체를 보게 되면은, 자, 이 작은 크기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작은 크기, 원래 크기가 요건데 가까이 있을 때 요 정도 크기로 눈에 들어오지만 멀리 있을 때는 이만큼의 크기로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상이 정상적인 형태일 때는 상이 망막 앞에 맺혀요. 수정체의 두께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그럼 이제 안 보이니까 수정체는 어떻게 돼? 조금 더 얇아져서 상을 뒤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망막에 맺히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수정체를 두껍게 하거나 얇게 하는데 관여한 게 뭐다? 바로 선모체입니다. 선모체. 됐죠? 선모체. 자, 선모체는요, 잘 들어. 근육이야. 홍채도 마찬가지야. 근육이야. 근데 홍채 같은 경우는 수축 이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홍채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요렇게 가는 것이 이완이고, 알겠니? 자, 요렇게 가는 것이 수축이에요. 홍채는. 그래서 이완되니까 동공이 작아지고 수축되니까 동공이 커지는 거야. 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선모체는 수축 이완이 반대 방향이야. 자, 이 선모체는 수정체랑 붙어 있습니다. 알죠? 그러면 수축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수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는 게 수축이에요. 알겠니? 그러니까 미는 게 수축이니까 밀어버리면 어떻게 되니? 그렇지. 그래서 홍채와 선모체는 수축 이완이 반대 방향이다. 알겠니? 요걸 기억해. 그래서 선모체와 홍채의 수축 이완 방향은 반대다. 자, 그래야 우리가 눈의 조절을 정확하게 안 헷갈리고 할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밀어버립니다. 누구를? 수정체를. 알죠? 그럼 이제 먼 곳을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당기는 것이 이완이니까, 자, 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얇아지지. 됐니? 자, 선모체와 홍채 수축 이완의 방향은 서로 반대다. 자, 홍채는 당기는 것이 이완입니다. 알겠니? 들어가는 것이 수축이에요. 하지만 선모체는 당기는 것이 뭐가 돼요? 당기는 게 뭐예요? 당기는 게 수축이고요. 미는 게 이완입니다. 그래서 당기는 게 수축. 그래서 당기니까 수정체가 두꺼워져. 자, 밀어. 양쪽으로 밀어. 자, 양쪽으로 밀어. 그러니까 수정체는 얇아져. 이해됐지? 바로 이렇게 돼.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냐? 이렇게 내. 야, 방에 있다가, 알죠? 밖에 나왔어요. 근데 밤이랍니다. 밖에 나와가지고 먼 산을 봤어요. 알지? 그러면 동공은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되죠. 수정체는 얇아져야 되죠. 그치? 왜냐면 밤이니까 빛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동공은 커져야 돼. 자, 수정체는 얇아져야 돼. 그럼 동공이 커지기 위해서는 홍채는 수축 이완이니, 자, 수정체가 잘 얇아지려면은 선모체는 수축 이완이니, 선모체는 이완입니다. 그럼 홍채는요, 수축이 돼야 돼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알겠지? 요거 하나 적어 놓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요 그림은 잘 봐라. 수정체가 두꺼워진다는 얘기는 정면을 봤을 때 여기가 어떻게 되니? 넓이가 좁아진다는 얘기지. 지름이. 그래서 지름이 좁아지는 거야. 정면을 봤을 때는. 알지? 자, 그 다음에 수정체가 얇아진다는 얘기는 요 지름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면을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넓이가 넓어지는 거죠. 그치? 크기가 넓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자, 요거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해라. 요거. 그래서 우리가 눈의 조절은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과 거리에 따른 거리의 조절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빛의 양은 홍채의 수축 이완으로 동공의 크기, 거리 조절은 어떻게 돼? 선모체의 수축 이완으로 수정체의 두께 조절. 알겠지? 자, 이번에는,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근시, 원시를 눈에 교정해보자. 자, 이게 조심해야 된다. 근시는 가까운 곳이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가까운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치? 원시는? 멀리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근시는 멀리 있는 것은? 안 보여요. 원시는 가까운 곳은? 잘 안 보여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되게 헷갈려. 그래서 근시는 멀리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멀리 있는 물체는요, 상이 앞에 맺혀요, 뒤에 맺혀요? 정상적인 거에서는. 앞에 맺히죠. 상이 앞에, 그치? 멀리 있는 물체 볼 때는. 그럼 상이 앞에 맺히려면은 수정체는 어떻게 돼야 돼? 응? 수정체가 얇아져요. 얇아져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이 수정체가 이 얇아지고 두꺼워지는 것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얇아져서 상을 뒤로 보내야 되는데 상을 뒤로 못 보내. 그래서 먼 곳을 못 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늘 상이 먼 곳보다 앞에 맺혀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어떻게 돼? 상이 뒤로 가니까 앞에 맺히는 상이 뒤로 가게 되면 당연히 망막에 맺히겠지. 그래서 가까운 곳은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멀리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상이 앞에 맺히는 거예요. 즉 수정체가 두껍게 되지 않아요. 또는 수정체 조절을 못한다든가. 자, 또 하나는 이거지. 수정체하고 망막 사이의 거리가 비정상적으로 정상적인 것보다 어떻게 돼요? 더 멀어지면. 그렇잖아. 멀어지면 정상적인 것보다 멀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망막 앞에 맺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야. 수정체 두께 조절이 잘 안 된다든가 아니면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정상적인 것보다 달라졌을 때가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이제 수정체 두께가 조절이 안 되는 건 뭔지 알아? 노안이야. 나이가 먹어서 시력이 떨어졌을 때가 바로 이 수정체 두께 조절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너희 때가 청소년이나 성인들 어느 정도 이제 좀 젊은 세대에서 근시나 원시가 온다면 자, 이거는 이 보통 이 거리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 어쨌든 간에 뭐 수정체 두께 조절이 잘 안 된다거나 자, 수정체하고 망막 사이 거리가 자, 비정상적으로 된다고 했을 때 자, 근시는 항상 기억해라. 상이 망막 앞에 맺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 맺히는 상을요, 뒤로 보내줘야 돼요. 네. 볼록 렌즈는요, 빛을 모으는 거잖아요. 맞니? 근데 근시에다가 볼록 렌즈를 쓰면 어떻게 돼? 그치, 상이 더 앞으로 가는 거야. 근데 오목 렌즈는 자, 요렇게 가면서 자,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빛을 더 퍼뜨리는 거야. 그러면 근시는
상을 뒤로 보내야 되니까 조금 더 어떻게 돼? 펼쳐줘야 되겠지. 오목 렌즈. 그래서 오목 렌즈를 쓰는 거예요. 오목 렌즈를. 알겠지? 자, 그럼 목이야. 허리 아파. 중간고사 기간 그 시험 대비하느라고 운동을 또 쉬었더니 몸이 또 삐그덕거리네. 자, 보자. 자, 원시는 먼 곳이 보이니까 가까운 물체가 안 보이죠. 그치? 가까운 곳에 물체가 안 보여요. 자, 이 얘기는 상이 앞에 맺혀요? 뒤에 맺혀요? 먼 곳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뒤에 렌즈. 그치. 상이 뒤에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망막 뒤에 맺힌단 말이야. 원시는 가까이 있는 물체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상이 뒤에 맺히기 때문에 얘는 상을 어떻게 돼요? 앞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원시는 상이 망막 뒤에 맺힙니다. 그럼 얘를 앞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빛을 조금 더 어떻게 돼요? 모아야 되겠지. 그래서 볼록 렌즈로 빛을 모아서 교정하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상이 이제 뒤로 맺힌다는 얘기는 이 수정체 두께 조절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수정체하고 망막 사이 거리가 짧아지면은 끝잖아. 정상적인 사람보다 이 길이가 짧아지면은 상은 늘 뒤로 맺힐 수밖에 없단 말이야. 뒤로 맺힐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먼 곳을 볼 때는 상이 앞으로 이동하니까 상관없지만 가까운 곳에 봤을 때, 가까운 물체에 봤을 때 상이 뒤로 맺히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가까운 곳을 봤을 때 상이 뒤로 맺히니까 이 상을 앞으로 보내야 되거든. 그래서 항상 기억해. 볼록. 그래서 근시는 오목이, 원시는 볼록이. 알지? 그래서 원시는 볼록이로 쓴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교정했을 때, 그러니까 얘가 없다면 요 색으로 해서 상이 이렇게 뒤에 맺힐 겁니다. 근데 앞에 볼록 렌즈를 썼어요. 그러면 요 빛이 볼록 렌즈 통과하면서 어떻게 돼? 조금 더 좁혀지죠? 좁혀지면서 수정체를 통과할 때 어떻게 돼? 상이 앞으로 당겨진단 말이야. 그래서 정상적인 망막에 이제 상이 맺히게 되는 거야. 그렇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자, 근시는 상이, 자, 이게 이제 오목 렌즈 없을 때 정상적인 경우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항상 이게 망막 앞에 맺혀버려. 그 얘를 뒤로 보내줘야 되잖아. 그 뒤를 보내줘야 되니까 이렇게 오목 렌즈 쓰게 되면은 요 빛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번진단 말이야. 퍼져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퍼져 나가면서 수정체를 통과하는 순간 어떻게 돼? 상이 더 뒤로 당겨져서 망막에 맺히는 거야. 자, 이해됐니? 됐지? 자, 난시는 뭐지? 각막에 울퉁불퉁 불균이 하거나 상처가 났을 때 빛의 굴절이 여러 개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이 여러 개 맺히는 거야. 그게 바로 근시야. 알지? 난시. 그게 난시야. 그리고 지금 너희 때는 이제 너는 근시야, 원시야? 근데 저는 그 근시 원시는 괜찮은데. 난시에? 예, 그게 조금 안 맞다. 니는? 근시지. 그래서 보통 근시 같은 경우가 젊은 층에 되게 많아. 알지? 청소년기나 애들, 청소년. 근시. 그러니까 뭐냐면은 멀리 있는 물체가 잘 안 보이는. 가까이. 그래서 이렇게 보잖아. 그치? 그리고 원시는 노년층. 노년층이 많아. 그래서 원시하고 같이 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노안이야. 그래서 원시가 보통 노안이에요.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거는 상이 잘 안 맺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러한 어떤 수축 이완이 이제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또 이제 원시인데 또 노안이야.
막 그러면 뭐 안경 벗고 막 이렇게 보고 막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거지. 그래서 근시 같은 경우는 망막을 잘 봐. 상을 뒤로 보내는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각막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어차피 각막도 약간은 볼록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맞니? 그치? 볼록하게 나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볼록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매끄럽지 못하게 난시가 있어. 그 얘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깎아내잖아. 그치? 그게 바로 이제 라식라색이거든. 깎아내거든. 그럼 깎아내면 볼록한 정도가 어떻게 돼?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치? 볼록한 정도가 줄어드니까 상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뒤로 보낼 수 있죠. 그래서 라식라색은 난시와 근시의 효과가 좋아. 알겠지? 라식라색은 난시와 근시의 효과가 좋아. 알겠지? 왜? 상을 뒤로 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원시는 라식라색 힘듭니다. 더 뒤로. 그렇죠. 더 뒤로 보내는데 얘는 상을 앞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잖아. 바로 그런 거야. 나 시력 양쪽 1.0이야. 나 초등학교 때 2.0이었는데 지금 1.0이야. 그래서 멀리 있는 거 그래 잘 보여. 지금 한 0.8 이렇게 떨어졌나 보다. 그래 조금. 근데 가까이 있는 건 잘 안 보여. 그래서 이 연습 많이 해야 돼. 가까이 있는. 초점을 이렇게 초점을 자꾸 해가지고 가까이서 이제 초점이 가깝게 맺힐수록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초점 자꾸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체의 탄력성을 높여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빠졌는데, 이거는 그냥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 눈이 있잖아요. 자, 요런 어떤 이제 신경이든 세포든 간에 막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건 전부 다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모세혈관. 알겠지? 그래서 시력이 좋아지는, 너희 때 시력을 좋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래서, 저희 루테인 그런 거 먹을 필요 없다. 근데 그거는 좀 먹어. 혈액순환에 도움되는 거. 그래서 오메가3.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너희 때는 눈 건강에 그게 좋아. 눈 건강에. 너희 때부터 루테인 먹을 필요 없다. 알겠지? 황반은 너희는 아주 멀쩡해요. 멀쩡해. 그래서 눈에 이제 그런 어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그래서 그 당뇨병이 걸리잖아. 당뇨병은 혈액이 굉장히 끈적끈적해지는 거야. 그럼 끈적끈적하게 되면 이 모세혈관을 통한 혈액의 흐름이 약해지니까 여러 가지 영양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눈에도 영향을 줘요. 시력이 저하가 돼. 시력이 저하가 돼. 그래서 심하면은 실명까지 오게 돼.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병이 당뇨병이야. 자, 일단 우리는 이제 눈에 대해서 했다. 그치? 자, 이번에는 자, 피부에 대해서 합시다. 자, 피부 감각. 하나씩 갈 거야. 자, 교재 있는 순서대로 갈게요. 자,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은 촉각. 그치? 거칠기. 자, 그 다음에 통각. 아파. 통증. 압각. 뭔가 나를 누르는 듯한 느낌. 그치? 맨 밑에 깔려있으면은 압각 느끼겠지? 그 다음에 온각. 따뜻함. 냉각. 차가움. 알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부드러움하고 딱딱함은 이거는 촉각입니다. 촉각. 그리고 차가움은 냉각이고요. 자, 따뜻함은 온각이고요. 아픔은 통각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압각 있지. 여기 압각이 빠졌네. 그래서,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5가지의 피부 감각이 있어. 자, 이 5개의 피부 감각을 받아들이는 세포들이 모여있는 지점이 있지. 그거를 우리가 감각점이라고 그래. 감각점. 그래서 통증을 받아들이는 지점이 통점. 자, 압점. 압각을 느끼는 지점이 압점. 촉감 있지? 거칠기. 촉점. 차가운 냉점. 자, 그 다음 따뜻하면 온점인데, 차갑다, 따뜻하다는 상대적인 거야. 한겨울에 물에 들어갔어. 따뜻하지?
상대적인 거야. 그렇잖아. 저 겨울에 찬물로 샤워해. 추워. 여름에 찬물로 샤워하면 시원해. 그래서 상대적인 거야. 차갑다, 따뜻하다는 건 상대적인 거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감각점 봤을 때 잘 봐야 된다, 이거. 자.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 하지 않나? 어디를 만졌을 때 통증이 제일 심한 곳. 그러니까 이제 어디 여기는 뭐 같은 힘을 가하더라도 조금 뭐 그러네. 근데 어디는 살짝만 해도 아파.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감각점은 부위별로 다 다르다는 거야. 부위별로. 그래서 감각점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자 부위에 따라서 다르게 분포가 돼 있다. 알지? 그리고 같은 부위라 하더라도 그치 똑같은 부위라 하더라도 통증과 뭐 압각이라든가 따뜻함, 차가움 다 느낄 수 있잖아요. 같은 부위라도 각각의 이러한 얘네들의 분포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 다음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자극에 더 예민합니다. 왜냐면 자극을 받아들이는 점들이 많으니까 약간의 변화만 주더라도 쉽게 예민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러한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분포된 게 통점이야, 통점. 어느 부위 만지는 통증을 다 느끼잖아. 그래서 통증에 가장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한다. 통증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다. 알지? 자, 일단 이제 요 정도. 자, 통점 위치에 그래서 통점, 앞점, 촉점, 냉점, 온점이야. 자, 저 순서대로 있는 거 분명히 저렇게 지금 했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잘 봐. 자, 다음. 자, 우리 이제 여기 나왔잖아. 자, 차갑고 따뜻한 냉점, 온점은 상대적이라고. 그치? 그래서 이거 하나 볼게. 자, 우리가 오른손은 15도씨 물에다가 놓고 왼손은 35도씨 물에다가 넣습니다. 알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두 손을 빼서 25도씨 물에 넣어요.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니까 오른손은 따뜻함을 느낄 거란 거야. 근데 왼손은 온도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 왼손은 어이구 차갑네라고 느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온도에 대한 감각은 상대적인 거다. 알지? 상대적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온각, 냉각은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느끼는 거다. 절대적인 온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렇잖아. 영하 30도 지방에서 살다가 자 영하 10도 지방으로 내려갔어. 그 영하 10도 지방에 있는 사람은 어우 추워 또는 이제 그렇잖아. 어우 추워 이러고 있는데 30도에서 10도 지역으로 내려와 가지고 와서 어우 더워 이런단 말이야. 따뜻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게 바로 상대적인 거야. 그래서 온도 감각은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가지고 얘기한다. 알지? 자, 그러면 피부 감각은 당연히 자극이 각각의 통점이든 앞점이든 온점이든 냉점이든 촉점이든 자, 이러한 자극점에 감각점에 자극하면 거기는 이제 감각 세포들이 있고요. 자, 각각의 이제 감각 신경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 신경이 뇌를 이제 뇌로 전달이 되면서 우리가 피부 감각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됐니? 자, 이제 문제를 좀 확인하자. 이 그림이 내신에 무조건 나올 거야. 무조건 나온다. 자, F는 뭐니? 맨 바깥쪽 공막. 자, D는 맥락막. 그러면 E는 그치? 자, B가 수정체입니다. A가 홍채가 되고요. 그쵸? 홍채가 되고, 자, C는, 그치. 선모체 또는 선모체 근이라고 돼 있고요.
자,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거는 손모체니까 C가 돼야지. 빛을 굴절하는 거는 수정체 B. 자, 검은색 소. 그래서 그 있잖아. 어둠 상자 역할하는 거는 맥락막 D. 자, 시각세포는 망막 E.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는 홍채 A. 자, 바깥쪽 공막 F. 됐니? 그래서 이 위치를 확실하게 외워둬. 자, 이거는 뭐, 필요 없지? 넘어갈게. 수정체, 유리체, 망막이잖아. 그치? 자, 다음 3번. 자, 간은 홍채 면적이 넓어. 홍채가 이완이 됐네. 맞니? 그래서 동공의 크기가 작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이 밝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완, 확장이 됐죠? 면적이 넓죠? 자, 그러면 나는 홍채 면적이 작아요. 동공의 크기가 커요. 그래서 빛의 양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맞니? 자,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야 돼, 두꺼워져야 돼? 먼 곳을 볼 때는 들어온 것이 좁아진다고 그랬잖아. 상이 앞에 맺히잖아. 그러니까 상을 뒤로 보내려면 얇아져야죠. 그러면은 수정체가 얇아지기 위해서는 손모체가 어떻게 돼야 돼? 이완이 돼야 돼? 자, 홍채는 이완이 뭐라고 그랬지? 이기 이완이라고 했지, 미등기. 그쵸? 손모체근은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때는 동공이 작아지고요. 자, 손모체는 이게 지금은 전부 다 뭐야? 이완이잖아. 그치? 수정체의 두께가 어떻게 돼? 얇아진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얘는 동공이 작아지고. 자, 그러니까 먼 곳을 보려면은 수정체의 두께는 두꺼워져야 되잖아. 맞아? 아니지. 더 얇아져야지. 상을 뒤로 보내야 되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손모체는 뭐가 돼야 돼? 이완이 돼야 된다. 그치?